네, 온앵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이 주말을 보내는 사이 편히 쉬지는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당잠사 통해서 내용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죠. 지난주 금요일에 정리해드린 두 종목이 역시나 복병이었습니다. 아마존이 기술주를 줄줄이 끌어내리는 모습이었고요. 인텔이 반도체주를 끌고 내려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린 동일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마존이 정말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 2006년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14% 하루 만에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 아마존은 시총 3위 기업이죠. 그리고 이날 금요일 미국 시장은요, 옵션 만기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사실상 착시 효과도 있었을 듯 싶습니다. 이를 좀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은 장 초반만 하더라도요, 시장 그렇게 크게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아마존이 한 9.5% 떨어지면서 나스닥 지수는 불과 한 1%대의 하락률만 그렸습니다. 그런데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이제 옵션 만기 푸청산도 함께 감안을 하셔야겠죠. 그러면서 지수가 점점 흘러내리면서 장중 최저가로 종가를 썼습니다. 아마존이 주가를 낮춘 이유였는데 아마존이 한 이 지수에서 1% 낙폭 정도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애플이 0.5%, 엔비디아가 0.2%,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0.4%씩 담당했다는 분석입니다. 이걸 다 합치면 한 2.5% 빅테크 5개 종목이 끌어내린 셈인데요. 결국에 나스닥 지수 이를 제외하면 한 1.7% 정도 나머지 기업들이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물가지표도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연준이 정책을 결정할 때 선호하는 물가지표가 바로 이거죠. PCE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인데 3월 지표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6% 증가했습니다. 빠르게 증가하긴 했습니다. 이 가로 안에는 예상치를 기입했는데 예상보다 부담스러운 수치였습니다. 가격 변동이 큰 에너지 등을 뺀 근원 PC는 물론 예상보다는 적게 나왔습니다만 절대적인 수준 둘 다 부담스러운 수치죠. 이 영향으로 채권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무려 다시 3%대를 향해 달렸습니다. 긴축 속도전에 대한 시장의 불안이 여기에 좀 반영되는 모습이었고요. 금리가 오르면서 다시 기술주를 압박하는 형국이 시장에 자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이로써 미증시는 월간 기준으로도 악몽 같은 4월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정말 역사에 기록하게 될 증시의 폭락인데요. 4월 나스닥 지수의 낙폭은 13%로 1942년 이후 최대 하락폭입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4월 한 달간 2020년 3월 이후 팬데믹 쇼크 이후 최대 월간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4월 빅테크 낙폭은 정말 역대급이었습니다. 4월 한 달간 이 관련 종목들의 하락률 기입을 해봤습니다. 사실 심리도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요. 다음 보시죠.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이 급반등했지만 시장의 심리는 여전히 공포라는 점을 체크해드렸는데요. 미국의 개인 투자자 협회에서 조사하는 지수 추가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의 개인 투자자 심리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보통 사실 이 지표는 역발상 투자 전략을 구사할 때 사용하는 지표로도 유명한 지표입니다. 2009년 3월 때 이 수치가 이 기준으로 마이너스 40 밑으로 깨기도 했는데요. 최근 수치 다시 마이너스 40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 눈에 띄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때 정말 안 좋았을 때 이 지수가 40 밑으로 내려간 건데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마이너스권을 기록하고 있는 심리지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S&P 500 지수 차트를 좀 가지고 왔거든요. 월봉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이 바닥 부분이 2009년 3월입니다. 이 최악의 심리를 딛고 올라가면서 S&P 500 지수도 정확히 이르기점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공포 심리가 극에 다르고 있지만 리먼 파산 때보다는 사실 조금 덜 내려오긴 했습니다. 차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심리 지표가 1990년 10월에도 처참하게 떨어졌었는데 증시는 이와 비슷하게 그르기점으로 돌려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심리가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그리고 언제쯤 시장은 바닥을 확인하고 돌아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개인의 심리 움직임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듯 싶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런데 이 와중에 워런 버핏은 지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가 열렸는데요. 팬데믹 후에 처음 갖는 오프라인 주주총회였습니다. 무려 4만 명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사진 보니까 정말 역대급 인파가 몰렸더라고요. 버핏은 2020년 4분기부터 5개 분기 연속으로 주식 매도에 나섰었는데요. 올 1분기에는 공격적으로 매수에 나섰습니다. 6개 분기 만에 주식 순매수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주식 비중을 늘린 종목들 아래 기입을 해봤습니다. 1분기 버크셔 해서웨이 실적은 기대 이하였지만 S&P 500 지수 수익률보다 훨씬 더 잘 버텨줬고 웃도는 수익을 기록하면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약세장은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다는 늘 얘기했던 워런 버핏의 전략이 이번에도 적중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다음 보시죠. 자, 시장의 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4월의 변수들인데 5월에도 사실 이 내용들이 이어지겠죠. 인플레이션, 긴축, 중국 방역, 우크라이나 사태 등등입니다. 그리고 5월 새롭게 떠오르는 주목해야 할 변수 추가로 기입을 해봤습니다. 여기 이번 주는 특히 FOMC 주간이라서 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죠. 우리나라도 5월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미국은 이제 뭐 빅스텝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50bp 인상은 기본으로 보는 듯한 분위기고요. 여기에서 시장의 관심은 그래서 금리 인상이 아니라 뭐 QT 실시라던가 MBS 규모에 대해서 언급이 있느냐 마느냐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FOMC가 끝나고 나서 드디어 이제 연준 인사들이 발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블랙아웃 기간이라서 발언을 못하는 기간인데요. 지난 3월 FOMC 이후 복귀해 보시면 아주 대표적인 비둘기파인 브레이너드, 옐런마저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시각을 바꾸면서 시장에서 주목받은 바 있는데 이번에는 기준금리 50bp 인상 후에 이 비둘기 인사들이 완화적 입장으로 선회할지 여부가 하나의 포인트가 될 듯 싶습니다. 자, 대표적인 매파 인사인 블라드는 강한 긴축이 여전히 뭐 필요하다고 시사를 하고 있는데 한번 이후의 흐름들 체크해 보시죠. 참고로 미국의 FOMC 결과는 5일, 목요일 새벽에 공개됩니다. 우리 시간으로고요. 어린이날 휴정이라서 공교롭게도 한 템포를 좀 쉬어갈 수 있을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다음 보시죠. 미증시보다는 주변 지표가 사실 조금 평온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MSCI 글로벌 ETF 마감 상황 쭉 기입해봤는데요. 이머징 마켓은 오히려 올랐고요. MSCI 한국 지수도 0.44%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선물 지수 좀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0.6%가량 하락한 데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요일 우리나라 상승분과 환 변동분을 좀 감안해서 계산을 하면 오늘 코스피 예상 시초가는 2660선입니다. 다만 오늘부터 3일간 중국은 노동절로 휴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성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중 흐름, 수급 상황 꼼꼼히 따져보셔야겠고요. 다음 보시죠. 국내 이슈 보겠습니다. 어제 4월 수출입 지표가 발표됐죠. 4월 기준 역대 최대 수출을 달성하기는 했는데 아쉽게도 무역 수지는 2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이번에는 좀 제법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아무래도 뭐 기름, 가스 등의 가격 급등 영향 배제할 수 없겠고요. 여기에 중국 봉쇄 때문에 수입량 중국이 급감하면서 그 영향을 미친 분이 여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좀 해소되는지가 중요해 보이고 사실 둘 중에 하나만 해소된다고 하면 환율이 안정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세부 내용 보시죠. 다음 보겠습니다. 국가별 수출 증가폭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견조했습니다. 물론 뭐 중국, 중동, 전반적인 독립국가 연합 지역이 아쉽게도 급감하긴 했지만 나머지 대표 기업들, 국가들, 미국, 유럽, 아세안 모두 견조한 상승폭을 시현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수출 내용에 대해서 계속 분석 나오는 건 들여다보셔야겠고요.
오늘은 미국에서 이제 K-팝 ETF도 앞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하고 최근 컨텐츠 엔터 쪽에 보고서가 많다 보니 이 내용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수출입은행이 뭐 게임, 영화, 음악 등의 K 컨텐츠 수출이 늘어날 때 뭐 화장품이나 가공식품 같은 소비재 수출이 1억 8천만 달러 증가할 거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추가 소식이 전해지면 업데이트해 드릴 예정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국내 일정 보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내일 인수위가 국정과제 최종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윤 당선인의 공약이 얼마나 반영됐을지가 주목됩니다. 관련 테마에 대해서 제가 좀 기입을 해봤는데, 보시면 원전, 주택, 가덕도, UAM, 수소, 신공항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 같이 붙여 있네요. 이 내용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